안녕하십니까. 안사회계분의 대표 강인정에서입니다. 오늘 이제 602강은요. 청년 창업자들이 법인으로 할 것이냐, 개인으로 할 것이냐의 차이점을 한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했습니다. 어떤 설립의 방법 또는 그다음 책임에 대한 방법, 범위, 세금이 어떠냐, 대표자 급여는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중과세 문제가 있느냐, 과세계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기장에 뭐가 있고 공시감사 이런 이제 8가지 쟁점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참 상의가 많이 오고 청년 사업자들과 컨설팅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궁금한 것이 아주 그 기초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1일자 표지에 이렇게 연초에 예약을 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앞으로 올해 은퇴하고 나서, 아니 퇴직하고 나서, 아니면 아예 자기가 창업을 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 뭘 알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컴퓨터로 보시면 이게 글씨가 보입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면 좀 작은데 보일 수 있으니까 보십시오. 자, 법인을 할 때 이제 개인과 법인 선택의 개념이 있는데, 이 개인 사업자는 그냥 자기가 주민등록번 하나 이렇게 주민등록증 가지고 세무서에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법인 설립 등기를 이제 자기가나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거나 사업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업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는 이제 그 사업의 재산의 손실, 영업의 손실이나 이런 모든 부채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 재산을 무한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제 완전히 일심동체와 같은 개념이 된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니까 외부 채무와 납세 채무에서도 무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법인은 유한 책임이라고 그래요. 유한. 그래서 법인이 자기가 법인 설립할 때 불입한 자본금과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외부 채무에 대해서 방어하면 되고, 단지 이제 세무 책임에 대해서는 지분을 50% 이상 초과한 과점주의 경우는 그 법인의 납세 채무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50%가 안 되면 안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 회의감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법인이 바로 유한 책임으로서 자기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죠. 그다음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는 이제 소득 원천설로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같이 이렇게 이제 열거된 종목에 맞으면 되고, 어쩌다 마주친 그 행운 이런 건 이제 소득이 기타 소득 열거돼 있으면 그렇지는 않은데, 열거돼 있지 않으면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 소득은 어쩌다 마주친 걸 할지라도 그 기타 소득 열거돼 있는데, 그냥 습두물 소득 이런 건 이제 잘 결과가 안 되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인은 원천설이기 때문에 열거된 것이 이런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런 세 가지가 따로따로의 그 신고서 개념으로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돼서 과세되니까 종합돼서 과세돼가지고 높은 세율 적용되지 않고 따로따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포괄적주의니까 어떠한 형태의 법인의 재산 증가, 자산 증가도 입금 산입으로 과세가 되게 있다. 이것이 설사 부정행위나 불법행위나 도둑행위나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입금 산입으로 법인에서 과세가 되는 포괄주의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그 사업을 주최하는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는 그 대표자가 기대하는 모든 이익이 자기 급여고, 자기의 기여 이익이 자기의 과세되는 것으로서 1년 단위로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법인의 총이익에서 수익에서 이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일부 법인의 대표자 급여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은 또 다음 연도에 과세가 되고, 이제 이렇게 이연시킬 수가 있고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자 급여는 법인이 전체가 아니고 자기가 급여로 책정한 금액, 그것만이 법인 비용으로 반영이 돼서 20%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제 다단계 누진세율로 종합소득 신고로 완결이 되는데, 이제 법인의 경우는 일단 법인의 대표자금 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22%의 법인세율을 내고 나서 나중에 주주의 배당을 할 때는 이제 11%, 그 중에서 11%를 뺍니다. 물론 이제 2억까지 법인세가 11%만 그 과세에 대한 회사들은 11% 세액공제되기 이중과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2억 이상 초과되는, 왜냐하면 이제 법인을 하면 이제 상기순이익이 2억 정도 초과될 정도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한 10% 정도의 중복과세는 있다. 배당 단계에서. 그러니까 최초의 탄생소득인 법인의 이익에서 개인이 배당 받아갈 때까지 이제 10%는 더 추가된다. 그래서 배임 배당 소득세율이 만약에 40%면 법인에서 낸 세금 10%가 더 얹어서 과세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이중과세가 있는데 그래도 반 정도는 이중과세가 없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과세 이윤 문제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는 그 연도에 잘 되면 잘 된 대로 그냥 전체 금액이 과세가 됩니다. 과세 이연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도 전액과세가 되고 이연과세가 안 되지만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어떤 연도에 잘 되고 어떤 연도에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잘 된 연도에는 잘라가지고 법인세만 내고 나서 잉여금으로 축했다가 나중에 잘 안 되는 연도에 결손금하고 상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 이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실제 주주가 최종적으로 배당할 때까지는 종합소득세율인 40~50%의 그 차익, 즉 법인세 20%와 종합소득세 40~50%의 차이인 20%만큼은 계속 딜레이 이연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을 사업 재원으로 재활용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과세 이연이 가능한 것이 법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기장이나 이런 복식부기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복식부기가 원칙인데 매출이 아예 적으면 간편장부로도 가능하다. 그다음 대표자가 전액 출금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법인은 통장과 그대로 기재를 해야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자기 합법적으로 채택한 급여만이 자기 비용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 그 외 나머지 비는 이제 교재비가 약간 있겠지만 그 쓰면 그것은 가지급급이 되고 공급이 유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법인은 이제 개인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그 전액 그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자기가 책정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전액을 대표자 급여로 그냥 처리하면 법인은 이제 제로 손익이 돼서 법인세를 낼 게 없고 개인 종합과세를 전부 다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통 하는 사람은 되게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공시 그 외부에 공시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는 이제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 하기만 하면 이제 남한테 결산재무제표건 손익이건 실적이건 공시할 필요가 없고 소득도 공시할 필요가 없는데 법인은 이제 자산이 120억 이상이거나 이러면 이제 외부감사, 회계사들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전자공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제 자산이 120억 이상이다. 그럼 보통 매출이 100억 내지 200억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은 외부 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안전과 투자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공시하는 게 너무나 타당하고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개인사업자 같이 10억 미만하고 100억 이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공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압박을 느끼지 않고 제대로 공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세금의 대표 박영이었습니다.